내 재산이 빚이 될 수도 있다. 아, 이거 참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가족들끼리 막 얼굴 붉히고 그런 얘기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됐잖아요. 네, 정말 많죠. 에이, 우리 집은 아니겠지 하다가도 막상 이게 현실이 되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그 자산이 혹시 모를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이 상속이랑 유언장에 대한 핵심 정보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상속이라는 게요, 단순히 그냥 뭐 재산만 딱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돌아가신 분의 빚, 그러니까 그 의무까지 함께 넘어오는 뭐랄까 포괄적인 승계예요. 빚까지요? 네. 그래서 재산보다 오히려 빚이 더 많으면 이게 상속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첫 번째로 좀 기억해 두셔야 해요. 와,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법적으로 도대체 무가 또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막 엉키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법정 상속 순위를 보면 일단 1순위는 자녀들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네, 자녀들.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2순위는 부모님, 즉 직계 존속이 받게 되고요. 아, 부모님. 그리고 이제 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아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랑 같이 받고, 자녀가 없고 부모님만 계시면 부모님이랑 같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배우자는 항상 포함되는 거네요.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뭐 자녀들이랑 똑같이 받나요? 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더 받습니다. 50%를 더 받는 거죠. 1.5배예요? 꽤 차이가 나네요. 네.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있고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 배우자가 한 2억 1천, 자녀가 한 1억 4천 이 정도 비율로 가져가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흥미로운 건 실제 다툼은 이 비율 자체보다는 그 재산의 가치 평가에서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치 평가요? 아, 네. 뭐 예를 들면 이 아파트 시가를 얼마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저기 시골 땅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확 갈리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비율만 안다고 이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네요. 재산을 그럼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세금 문제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이게 상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거든요. 50%요? 와, 네, 이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상속계획 세울 때 절세 전략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절세 전략이요? 네, 단순히 그냥 세율만 볼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걸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상속으로 남기는 게 나을지 이런 걸 잘 따져봐야 해요. 증여랑 상속이 다른가요? 그렇죠. 증여세 공제 한도하고 상속세 공제 종류 같은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 판단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래서 보통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머리가 아파오네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나 뭐 잠재적인 갈등 같은 거 피하려면 결국에는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다들 유언장 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냥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알아서들 잘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자녀는 당장 쓰기 좋은 현금을 받고 또 어떤 자녀는 팔기도 어려운 저기 시골 땅을 받으면 그게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그래서 유언장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건지 이걸 명확하게 딱 정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유언장도 근데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냥 제가 손으로 직접 쓰는 거랑 뭐 공증받는 거랑 차이가 큰가요? 네, 그게 방식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자필증서 유언하고 공정증서 유언이에요. 자필증서, 공정증서. 네,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요. 뭐 날짜, 주소, 이름, 서명, 날인 이런 거 다 필수예요. 간편하긴 한데 이게 분실되거나 누가 위조할 위험도 있고 형식을 제대로 못 갖춰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위험 부담이 있네요. 그렇죠. 반면에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을 통해서 작성하는 거라 법적 효력이 아주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분실이나 위조 위험도 거의 없고요. 그럼 공정증서가 더 나은 건가요? 물론 비용이 좀 들긴 하죠. 하지만 나중에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그 소송 비용이나 뭐 가족관계 파탄 나는 거 생각하면 훨씬 나은 투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더 추천드려요.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유언장에다가 저 자식에겐 절대 한 푼도 안 준다. 뭐 이렇게 딱 적으면 그거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정말 완전히 상속에서 빼버릴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안 된다고요? 네. 우리 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일정 비율은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게 참 의외의 복병이죠. 유류분이요? 그건 또 뭔가요? 그럼 유언장 써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아, 소용없는 건 아니지만 그 유언의 효력에 제약이 좀 있는 거죠. 유류분이라는 건 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뭐 그런 취지인데요. 최소 생계 보장? 네. 자녀하고 배우자는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의 절반 2분의 1, 그리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 3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못 받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자동으로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소송 같은 걸 통해서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실 때도 이 유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분쟁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그럼 이 모든 분쟁 가능성을 좀 줄이려면 뭐랄까 딱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뭘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첫째는 평소에 가족들하고 재산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통이요? 네. 둘째는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미리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 유언장 작성. 그리고 셋째, 만약에 재산 규모가 좀 크거나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하다 싶으면 반드시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 도움. 네,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류분 때문에 유언장 내용이랑 다르게 막 소송이 벌어져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전문가랑 미리 상의했더라면 어쩌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일들이죠. 결국 핵심은 미리 준비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아, 오늘 이야기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이라도 한번 가족들과 편안하게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유언장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그런 법적인 문서를 넘어서서요. 혹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아니면 가족의 화합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네. 재산 이상의 어떤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